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물어봐.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M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 날 너무너무 추운 날인데 올해 아마 제일 추운 날인 것 같고요. 그렇죠. 체감 온도는 영하 한 10몇 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와, 이 추운 날 또 이렇게 추위를 뚫고 네. 출연해주신 또 쫄물 출연자가 계신데 먼저 본인 소개하고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카수리 대표이사 이대형이라고 합니다. 저희 카수리는 출장 회사 이름이 카수리죠. 예, 카수리. 정말 자동차를 수리한다 카수리. 예, 차수리가 아니고 카수리입니다. 카수리. 저희 카수리는 출장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와 자동차 수리 비교 견적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 비교 견적과 출장 엔진오일 배터리 교환 서비스입니다. 저는 일단 이 회사에 매우 관심이 가요. 감사합니다. 저의 애증에 제가 몸담았던 서비스의 이름이 카울리인데. 네, 맞습니다. 카수리. 카울리. 그래서 비슷한 이름이어서 되게 연관성은 전혀 없는데. 네네, 전혀 없지만 전혀 분야적으로도 제가 또 관심 있어하는 분야기도 하고. 카수리. 그래서 근데 예전에 뭐 제가 투자한 회사 중에 또 카닥도 카닥이 견적 서비스 3년 전, 4년 전쯤에 실제 쫄투에 출연을 했었고 그 이후 회사가 되게 잘 된 M&A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 확장하면서 그 윤활유나 부품 유통까지 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거를 어떻게 보면 여기는 엔진 오일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저희는 찾아가는 서비스고요. 다 기존의 뭐 엔진 오일이라는 서비스를 예약하고 매장에 방문하는 서비스는 모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 BM이고요. 이렇게 B2C로 카수리가처럼 출장으로 엔진 오일과 배터리를 가는 모델은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모델은 거의 처음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질문을 받도록 할 텐데 그 찾아가서 하는 그 가격 체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윤활유를 바꿔주고 보통 배터리를 바꿔준다 저희가 그러면 보통 엔진 오일이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520D라고 이제 명칭을 얘기를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안 보시기 때문에 BMW 520D와 520D인데 이게 센터에서는 한 38만 원에서 40만 원 걸리고요. 그렇죠. 너무 비싸요. 엔진 오일 가는데 그리고 엔진 오일 전문점 같은 경우에 한 20에서 22만 원 사이. 저희가 한 19만 원 선. 찾아가가지고 19만 원 선. 교환해 주는데도 19만 원. 그리고 소나타로 또 우리나라 국산차 소나타 같은 경우에 블루엔즈 쪽에서는 한 7만 원 넘습니다. 7만 원, 8만 원 사이. 그리고 카센 이제 저희가 6만 원 선입니다. 찾아가면서도 그래서 가격 경쟁력은 충분히 있고요. 특히 수입차 엔진오일을 교환하시는 소비자들은 이거 공인비가 포함된 가격이냐 할 정도로 처음에는 의아심을 느끼다가 똑같은 그 엔진오일 기준으로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딱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가격 경쟁력은 있다는 거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요. 그게 있으니까 사업을 시작하셨을 테니까 하나 더는 사실 신뢰도의 문제인데 아까 아예 뭐 엔진오일 제품이 같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뭐 동급의 제품을 쓴다는 건가요? 어떤 부분인 건가요? 제조사가 그 수입차에 납품하고 있는 독일 회사의 OEM 제품인 거죠. 그러니까 레벨만 바꾸면 순정품이 되는 거고 그 레벨이 다르면 그 전 세계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제조된 제품인데 거기에 이제 라벨이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달라진 OEM 제품을 기준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이건 같은 거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뭐가 궁금하신 거는 편하게 또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저희 이제 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았고요. 저희가 지금은 저희 정직원으로 서울 경기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출장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를. 근데 저희가 향후 올 말부터는 향후 어떻게 지방 전국망 서비스로 제공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때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모양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고 그거를 사업자 가입 모집을 한 후에 전국망 서비스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 플랫폼이 완벽하게 꾸며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싶은데 진출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약간 부족한 부분이어도 올해 안에 진출을 하고 싶은데 그 결정의 부분에서 약간 저희가 약간 부족해도 우선 시기와 시장성을 선점하기 위해서 진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족하지만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지방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우리 똘투의 현명한 판단을 좀 듣고 싶어서. 어려운 이거 왜냐면 또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 먼저 간단히 답변 드리자고 하면 이게 그리고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께서 오프라인 기반이고 게다가 또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하니까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섣불리 쉽진 않은데요. 그냥 전체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아직은 이제 회사를 키워가고 있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전국망을 커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퀄리티를 관리한다거나 아까 가격과 품질을 관리하면서 그 서비스를 다 하려면 사실 뭐 한국이라는 이 땅덩어리가 그리 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거점 중심으로 보면 사실 과감하게 포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5대 광역시 조금 더 적게는 수도권만 해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게 모객할 수 있는 집객하는 거의 기본일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수도권 뭐 더 작게 얘기한다 그러면 뭐 서울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 수요층이 있는 고객을 잡았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걸 바탕으로 진출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사례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비슷한 질문을 이렇게 하드웨어 기반의 는 아니지만 오프라인 서비스를 했던 것 중에 5, 6년 전에 이 바닥을 휩쓸었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셜 커머스의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의 시작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티켓몬스터라는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커머스라고 해서 모든 상품을 파는 회사가 됐지만 그때는 어느 지역에 있는 맛있는 음식점의 가격을 50% 할인해 줍니다. 이런 거였는데 대부분 다 처음에는 강남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많이 해도 서울. 근데 부산을 늘릴 거냐? 아니면은 서울의 맛집을 더 고를 거냐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똑같은 영업 사업만 준비되면 똑같은 퀄리티와 똑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빨리 확장하는 게 무조건 선점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경험이 있었고 그 미국에서 어떻게 확장 전략이 있었는지를 보고 따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대표님은 그런 부분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와 비슷한 서비스를 찾아가는 형식으로 경쟁자가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게 선진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어떤 확장이 됐었던 경우 사례가 있느냐 이런 두 가지를 잘 참고하셔서 결국은 결정은 대표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런 부분을 해서 보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고객이 몰려있는 곳에 집중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만드시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한다면 한 달 전에 숄트에 출연한 그 작심 독서실 작심 프리미엄 독서실 프리미엄 독서실인데 그 처음에 지방에 그 한 건물을 프리미엄 독서실로 꾸민 다음에 그게 그 공실률도 제거하고 뭐 매출도 꽤 난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거의 그 전국에서 달려들듯이 몰려와가지고 1년 만에 프랜차이징 그 오픈한 개수가 100뭐 거의 30개 거기까지 오픈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한 지역에서 이걸로 만들어내는 이 프랜차이징 하더라도 돈을 버내라는 성공 케이스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 영업은 그냥 쫙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성공 케이스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은 저나 이유 대표님 같은 일반적인 자동차 오너 이런 사람들이 아직 카수리를 전혀 모르는 걸로 보아 이제 일단은 수도권 혹은 서울 지역에서 좀 압도적인 어떤 인지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지방에서도 저희가 이 가맹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가맹점 저희 연락을 하는 리스트가 한 20군데 돼요. 부산, 대전 뭐 이런 쪽으로 언제 진출하느냐.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런 걸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리점 형식의 어떤 플랫폼 만들어줘야지 단순히 영업권만 주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플랫폼 안에서 예약과 재고 관리와 물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올해 안에까지 개발을 끝내놓고 저희가 진출하겠습니다라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언제 정도 준비가 되시죠? 저희 지금 플랫폼 저희 서울 경기권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서비스하는 것들은 플랫폼이 재고 관리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예약 관리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도 월 한 1억씩 발생하고 있는데 전국만 가려 그러면 이제 지방의 물류를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랑 똑같이 플랫폼을 사용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또 그런 대리점 형식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를 지금 저희가 이제 기획은 끝났고 지금 개발 들어가서 6월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또 질문, 그 연계된 질문을 또 주신다면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격에 대한 정책인데요. 네. 지금 아까 보는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저희 서비스를 처음에 시장에 도입을 시키기 위해서 가격이라는 허들 때문에 너무 비싸다 그래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건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을 거의 카센터 아니면 그 매장에서 하는 가격하고 동일하게 거의 책정을 해놨습니다. 특히 수입자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싸게. 그런데 출장이라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따로 우리 포커스를 맞춰 놓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출장이라는 컨셉으로서 비용을 받고 싶은데 그게 그 시점을 어느 정도 했을 때 그 출장 비용이라는 컨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 생각은 월 한 1000명 정도가 예약이 되면 그때부터는 출장비라는 컨셉을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출장비는 어느 수준으로 받을 10,000원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0원 정도. 그러면 실비가 다 커버가 되나요? 그 인건비, 출장 한번 나가는 인건비가 다 커버되나요? 한 50% 정도 커버가 될 거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먼저 한번 왜냐면 이제 그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한 10,000원 정도 충분히 소진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먼저 간단히 일단 답변을 드려보면 간단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오늘 질문들을 들으면서 대표님이 이 업에 대한 이미 충분한 내용과 이해가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질문을 받는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건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는데요. 전문가가 이제 저 그냥 다른 관점에서의 의견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마케팅 관점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사실 찾아가서 만난다는 게 되게 리소스가 많이 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정말 고객을 면대면으로 만나고 확실한 니즈가 있는 고객을 직접 만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는 유관 상품이 워낙 많잖아요. 뭐 자동차 보험도 있을 수 있고, 뭐 새차 판매, 중고차 판매라든지 여러 그냥 세차 해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부가가치를 혹시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돼 있다라고 하면 굳이 뭐 출장비 1, 2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부가가치의 밸류를 높이는 거를 전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매우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사업하시는 관점에서 돌아오면 대표님께서 꼭 먼저 생각하셨으면 하는 생각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카수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력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아까 좋은 오일을 싸게 가져온다인 건지 아니면 찾아가서 해주기 때문에 고객의 시간을 세이브한다는 건지 그 어느 것이 가장 핵심 경쟁력이고 그거를 중요하게 앞으로 키워나갈 거냐 그거를 선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고객의 관점에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편하지만 예전에 좀 대기업 형태의 회사를 다닐 때는 저도 이제 아까 뭐 B사나 뭐 다 B사네요. BMW나 벤츠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수입차를 몰게 되면 실제 엔진오일 교환하는 비용도 문제지만 시간을 내서 가는 게 되게 문제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하루 반차를 내거나 아침에 맞습니다. 빨리 가서 맡기고 저녁 늦게 또 찾아와야 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의 시간 비용을 세이브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똑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고객은 낮은 가격을 원하고 있느냐 아니면 시간 세이브를 원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딱 대표님 말씀하시기에는 우리는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야 했는데 고객의 시간을 세이브해 주는 거에 있어서 그런 고객층을 잡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는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두 가지 중에 도대체 고객들은 어느 걸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라는 관점까지 그래서 한 두세 가지 그런 요소들 핵심 요소를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면 조금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저도 오늘은 뭐 홍준 대표님이 메인이라서요. 마케팅 관련 제가 덧붙이는 얘기만 하게 되는데 그 카닥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 자동차 견적 서비스에 그 BM을 어떻게 붙일까 그걸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결제도 붙여야 되고. 돈을 누구한테 받는 게 나은가 광고비 형식으로 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지금 뭐 저기 그 견적서를 카센터에서 보낼 때 국산차 뭐 500원 수입차 2,000원 이렇게 이제 했는데 대부분 사용하는 고객이 수입차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는 한 6대4 정도, 7대3 정도 그래서 수입차가 좀 더 많죠. 저희는 적습니다. 적어요? 왜냐면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상 국산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수입차가 많은 거예요. 근데 매출 비중으로 만약에 보면은 수입차가 거의 6대4 아니에요? 거꾸로 그 매출 비중으로 보면 5대5도 됩니다. 그렇죠. 매출 비중으로 보면. 수입차 고객 같은 경우는 그 가격에 대한 민감성이 그래도 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높게 저기 출장비를 받는 거고요. 국산차는 좀 할인해주고 그 마케팅 용도로 좀 뭔가 뭐 그런 이원화된 가격 체계로 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홍 대표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가격 정책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시간에 소비자들이 한번 경험하신 분들 대부분이 시간에 대한 그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바로 카센터가 있는데도 저희를 불러서 미안할 정도로 카센터 사장님한테 너무 미안함. 앞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쟤네들 뭔데 내 나와바리에 와서 눈치 보면서 작업을 했다고 저희 직원이 카톡으로 그래서 그 소비자한테 물어봤더니 저 카센터도 갈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가 시간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많이 저희 서비스를 찾는구나 하는 걸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을 책정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몇 번 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어느 정도 가격을 하는 게 괜찮고 뭐 사실은 뭐 20몇만 원짜리 그 엔진오일 하면서 10,000원 뭐 2만 원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출장비는. 그리고 그냥 그거에서 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원론적인 아까 마케팅적인 답변을 또 드리자면 그래서 뭐 이런 걸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민감도가 있는 분이 니즈는 있는 것 같다. 근데 아까 그게 비중이 얼마큼인지 아직 모르니 그럼 시간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를 공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전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국내에 있는 큰 IT 기업들, 뭐 네이버 이런 회사는 뭐 정규직이 뭐 벌써 몇천 명이고요. 카카오 같은 회사도 뭐 몇천 명이 되고 뭐 많습니다. 사실 뭐 게임 회사, 뭐 넥슨, NC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 또 다 판교에 몰려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런 회사들은 뭐 고부가가치의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하느라고 돈을 버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시간 민감도가 높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회사의 무슨 사내 자유 게시판 같은 데를 어필해서 차 엔진오일 바꾸고 갔다 오기랑 힘들고 하는데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나가면 그런 회사의 그 HR 부서에서는 뭐 우리 직원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막 이런 거 고민하고 하시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2년에 한 번씩 차 가진 사람 엔진오일을 와서 무료로 가려지는 이런 걸 한다. 이런 거를 뭔가 패키지 상품처럼 제안해 본다거나 그러니까 꼭 지금 있는 시장을 있는 대로만 개척하는 게 아니라 아까 시간 민감도가 있는 거를 훨씬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서비스를 해보면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B2C에서 B2B2C 정도로 이렇게 시장을 또 다시 뭐 하나만 더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내가 폐지된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네이버라는 회사에서는 그 이사가 되면 그런 서비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세차를 해주는데 실내 세차까지를 해줘서 그 이제 이사님의 차는 늘 깨끗한 새 차로 되어 있어서 네가 우리 회사 이사로서 일을 많이 하는 게 깨끗한 차를 타고 함으로써 더 극대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걸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새로운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또 혹시 뭐 더 국내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라서요. 긴장하셔서 이제 자꾸 질문이 질문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어려운 질문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편안하게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저희야말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 하는 게 그렇죠. 이용을 해봐야 되는데 귀찮거든요. 엔진을 갈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가 이제 그 최근에 저희한테 이제 B2B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B2B. 제휴. 저희 예를 들어서 뭐 그 영업을 해줄 테니 아니면 뭐 매장 뭐 예를 들어서 모 건설회사에서 그 아파트에 이제 세차대로 사업자가 있고 이제 출장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들어와 달라. 그 대신 뭐 일정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런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격에 대한 허들을 좀 많이 없앴기 때문에 많이 확장하자는 취지로 해서
그렇게 수수료를 거기까지 그분들에까지 주다 보면 저희가 마진 없이 이 서비스를 거의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마케팅 일환으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도전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것도 뭐 네, 마케팅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런 거 안 하죠. 역마진 나는 거는 마케팅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종속이 돼요. 그쪽에. 예. 그러니까 고객을 끌고 와가지고 그쪽에서 벗어나더라도 자기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느냐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B2B로 제휴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래서 뭐 마케팅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고객을 끊임없이 끌고 다닐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제휴 맺는 건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제휴를 맺더라도 역마진 나는 건 안 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출장비도 아직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회사 상황만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돈으로 계속 그 부족분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는 좀 피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도 사실 비슷한 말씀인데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시간을 세이브하려는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를 타겟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두 번째 원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했던 게 아파트, 뭐 신축 아파트나 좋은 아파트는 사실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평단가 이런 거 나와 있고 해서 사는 분들의 수준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역시나 또 시간 세이브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파트를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단지 정도로 해서 단지에서 제일 힘이 센 분은 제가 알기로는 입주자 대표 이런 분을 뚫으면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그런 분하고 그런 쪽에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차의 엔진 오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뭐 더 좋은 가격으로 해드리겠다라는 정도는 저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역마진이 나는 부분은 이제 판단하셔야 될 거고 그건 왜냐하면 주도성을 카수리에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 뭐 이 대표님 말씀처럼 반대로 예를 들면 뭐 LG 자이랑 그걸 한다 그러면 LG 자이가 워낙 브랜드화된 회사이기 때문에 카수리가 만들어 놓은 좋은 시스템이나 방식이 그냥 그 회사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실 규모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여전히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제휴를 하고 나면 나중에 수수료가 정상화되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 혹은 6개월 1년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LG자이랑 맺고 나면 바로 6개월 뒤에 이 편한 세상 딸 수 있고 레미안도 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다면 그런 것도 방식일 수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제 스타트업이 그런 회사에게 빼앗기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그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잘 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하나 더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올해는 좀 투자를 좀 바꾸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투자라는 것들은 그 회사의 수치, 좀 매출이 얼마큼 나오냐, 아니면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희 카수리 같은 경우에 매출 외에 뭐 어떤 부분을 더 준비를 하면 투자 받는데 많이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지금 엔젤도 안 받으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 자금으로 이렇게 끌고 오셨어요? 총 금액이 꽤 많습니다. 뭐 10억 넘게 드셨어요? 그도 거기까지 안 들어갔어요. 수억대. 수억대. 이 한 2년 반 정도. 2년 반 2년 반 정도. 일단 2년 반 동안 본인 자금으로 해온 것만 해도 일단 대단하고요. 게다가 아까 뭐 1000명 단위까지 이제 좀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리고 이 첫 번째 이제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시리즈 A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뭐 팀이 훌륭하고 이미 우리가 이 BM을 검증해 가지고 매출도 일어나고 있고 매출 성장 속도가 높고 그리고 이 큰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제일 빨리 뭐 이렇게 출장 엔진 오일이나 그 배터리 교체에서는 제일 앞서가고 있다. 그런 거를 좀 포커싱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언뜻 느끼기에 하여튼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이 밸류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100억 넘어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지역 확장하는데 빨리 쓰이는 게 중요할 수 있고 그거 뭐 지역 확장 전에 뭐 시스템을 더 완비하는데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스피드에 좀
좀 신경을 쓰면서 빨리 투자하는 회사한테 빨리 클로징해 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기본적으로는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회사는 사실 매출이 거의 보여줄 수 있는 거에 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매출이 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객이 많아지고 있고 단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투자를 받아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VC의 그러면 입장으로 우리가 투영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크게 걱정하는데요. 그 시장이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그 시장 안에서 이 우리가 투자하려는 이 회사가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느냐, 잘 키워낼 수 있느냐인데 시장이 존재하느냐는 증명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동차 시장 그리고 관련된 그 모든 거는 이미 뭐 VC가 알 만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늘 거기 있다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하신 엔진오일을 포함한 이 카수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이 부분을 지금은 예를 들면 뭐 아까 500명 단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5만 명, 50만 명, 500만 명으로 늘릴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500명을 5만 명으로 늘리는 게 서울에서 이렇게 해서 가능했어요. 이거 가지고 5대 도시, 5대 광역시 늘리면 뭐 20만이 되고요. 전국으로 하면은 100만이 되는 겁니다.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증거. 게다가 지금 이미 업을 하셨고 본인 비용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전 집중된 지역, 그게 서울이든 어떤 특정 지역에서 원래 그냥 하시던 이런 분들 중에 우리가 이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후발주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후발주자보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핵심 경쟁력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를 사례로 보여주시면 그러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요. 그 기존 VC들이 이런 자동차 관련된 서비스에 투자를 좀 해봐가지고 이런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지금 카닥이 어떤 문제가 있고 카페인은 왜 망했고 뭐 카바조는 어느 상황이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논리나 어떤 그런 자료나 준비하시면 그런 것들은 좀 철저히 준비해서 가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도 추운데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